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붙어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백선 특강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이 100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 위주로 구성된 100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꼭 알고 가셔야 할 빈출 지문들 위주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이 100문제만 정확히 정리하셔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한편 제가 민법 이것도 알아야 합격하지 특강도 진행 중입니다. 이 특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닌 다른 민법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된 동형 모의고사 총 4회 과정입니다. 지금 부동산 학개론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 과정으로 충분히 1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법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이 과정은 우리 공인중개사 빈출 지문 위주로 구성된 100문제이고 민법 이것도 알아야 합격하지 이 과정은 타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이면 마무리 실전 문제풀이를 완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법 백선 특강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 특강은 제가 다른 여러 학원에서 유상으로 진행 중인 특강이라 부득이하게 이 문제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변형 문제 100문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문제는 거의 똑같은데 정답이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이런 변형 문제로 여러분들이 100문제를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변형 문제 함께 보내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되죠. 1초 만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아닌 게 있죠. 그럼 이행했더라도 불법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강제집행 있죠. 당박,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 조세가 나오면 103주 무효가 아닙니다. 이를 우리가 강강소래 대신 강강허신조, 강강허신조 외웠습니다. 얘들은 103주 무효가 아닙니다. 그 다음 중개사법에서 여러분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처벌됩니까? 무등록 중개하면 처벌되지 않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등록으로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처벌됩니까? 이것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업을 해야 처벌되죠. 그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자에게는 업이 붙고 안 붙고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딱 한 번 중개했습니다. 이게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경우를 나눠봐야 됩니다. 자, 자격증 없더라도 즉 무등록 위조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이건 업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딱 한 번 중개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재수없이 한 번에 걸린 거죠. 안 걸렸으면 계속 했겠죠. 우연히 무거운 간판을 겁니까? 작정을 하고 걸었죠. 이것은 계속적 잠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고 아랫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 경우 이때 우연히 중개하고 중개보수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적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거죠? 1번 소송에서 자 증언 나왔죠? 이거 사실 증언일까요? 허위 증언일까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사실 증언이죠. 허위는 허위라고 써집니다. 그럼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소지를 넘는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란 약정, 이게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증언하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은 유효, 그걸 넘는 대가가 무효입니다. 이번 강제입행 아까 나왔죠. 강강어신조 나왔죠. 볼 게 없습니다.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틀렸죠? 이건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3번도 조세, 양도세에 나왔죠? 볼 거 없어요.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강강의신조 꼭 외워두세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상당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5번은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죠. 변호사가 형사소송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 위배됩니다. 한편 민사소송 대가인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무효가 아니죠. 그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아직 형사사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2번 이중매매 사건이죠. 갑은 자신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B형에게 매도하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중매매는 딱 기억나야 돼요. 제2매수인 악이라도 유효, 적극가담 무효. 그리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그 뒤에 선의 정 너도 무효입니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특강을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가 민법 체계도 특강을 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병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일매수인 을은 갑과 의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나왔죠. 그럼 이중매매가 103조 무효일 때 무효등기 말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을은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직접 말소할 수 없죠? 매도인 대위 말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소 못합니다. 다음 4번 갑과 병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한마디로 적극가담이죠. 이건 절대적 무효라 뒷사람 다 죽어요. 그럼 병 무효죠.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 너도 무효죠. 그럼 정은 선이라도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다 무효가 되죠.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아무튼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다 죽어 다 무효입니다. 제일 끝에 소유권 취득한다 무조건 들려요. 절대적 무효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리행위 하자는 궁박이 아니면 대리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본인 병이 선이라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103조 무효가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2번 불공정 법률행위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이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죠. 3번 뭐든지 판단 기준은 법률 행위 당시입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럼 궁박은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죠. 5번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104조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왔는데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들렸죠?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갑은 자신 X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통정허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주었다. 매매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 을 무효입니다. 그 후 을 밑에 써요 0, 무효니까 0.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선의병 보호되죠. 그럼 씁니다 100. 그럼 0이 병 100으로 바뀌었어요. 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겁니다. 1번 병 100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갑은 병이 100 썼죠?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병이 써요 100. 그럼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 씁니다. 100.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무조건 100이죠. 100. 그럼 정이 악이라도 정은 100이라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병이 자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죠. 5번 병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5번이 정답이네요.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고 과실, 무과실 상관없습니다. 선의 3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다 보호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가 갑을병 나왔잖아요. 갑을병 사례 문제에서 틀린 거 물어보면 정답은 거의 4번, 5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항상 그런 거 아닌데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 찍어야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때는 이왕이면 4번, 5번을 먼저 읽거나 4번, 5번에 찍으라는 말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어서 허위표시 제3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의리갑에게 가장채권, 가짜채권이 있어요. 근데 그 채권자가 파산 선고받았죠. 그럼 의리대한 채권자를 파산 채권자라고 그 자들을 위해서 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럼 병은 당연히 제3자 되겠죠. 그럼 병은 이제 선인가 악인가 문제가 되는데 병은 자신이 아니라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병의 선의 악의를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논리가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법적 논리가 없습니다. 이제 판사가 고민하죠. 이 병을 보호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보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보호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 보호하는 쪽으로 말을 진술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 채권자가 10명이라면 10명 중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병은 선이 그랬어요. 즉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병은 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보세요. 자, 파산 관제인 5글자죠. 그럼 선이 제3자 5글자입니다. 그럼 쌤 악의 제3자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파산 시옷 선이 시옷 시옷입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 선이 제3자라고 외워서 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 과정 생각할 시간 없어요. 이어서 허위표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표적으로 3가지 외우겠습니다.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 다음 대리에서 본인, 대리인이나 본인 동일시해야 되고 제3자 아닙니다. 다음 가장매매 매수인, 아버지가 매수인인데 상속인은 아버지 매수인과 동일시해야 되고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다시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습니다.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대가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애들은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의리갑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진짜 채권이에요. 이 진짜 채권을 의리 채권자 채무자인데 갑이 채무자죠. 이걸 의리 병에게 가장으로 양도합니다. 허위표시 제3자는 가장행위 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가장행위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이후에 나온 자가 제3자입니다. 그럼 갑은 제3자일까요? 가장양도가 2번이고 채권은 1번이죠. 그래서 갑은 가장양도 이전에 있는 사람이라 제3자가 아닙니다. 시간수만 잘 따지세요. 자, 그럼 5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설명 틀린 거죠. 격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이 아닙니다. 니은 매도인 하자단 무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 취득권은 폐지되지 않죠. 담보책임은 계약법에 있어요. 착오는 민법 총칙이겠죠.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디귿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이 나왔죠? 그러면 선입니다.
파산관제인, 선이 제3자.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에서 맞았습니다. 리을 통정어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위어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다른 말로 통정이 있어야 되죠. 네, 틀린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6번 의사표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이 네 글자로 뭐라 하죠? 1번은 네 글자로 은이갱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 그럼 증여 유효죠. 증여하고 매매로 가장, 매매는 무효네요. 가장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이 을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죠. 왜 유효죠? 증여가 유효니까 등기 유효입니다. 그럼 등기에 씁니다. 100. 유효니까 100. 등기를 마친 경우 을 써요. 100.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병 씁니다. 100. 앞사람이 100이면 뒷사람 무조건 100이죠. 악이어도 100. 그럼 병은 선인 경우에 하나여 들렸죠. 악이라도 100입니다. 100은 100 하면 끝납니다. 자, 5번. 그 다음 2번. 2번은 네 글자로, 5글자로 뭐라 하죠? 2번은 5글자로 오표시무예죠. 그럼 오표시무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치수X입니다.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다시 2번. 갑은 을소유 X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 이게 오표시무예죠. 합의는 X토지, 표시는 Y토지. 그럼 표시를 잘못했죠. 그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뒤에 당사자는 착오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어의 표시한 경우 그럼 본인 아까 제3자 아니라 그랬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본인은 선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아닙니다. 4번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 이거 가로쳐 보세요. 이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 가로쳤나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하죠? 써보세요. 가장채권. 그러게 둘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가로가 가장행위죠. 그럼 그 뒤에 가압류한 자는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이후에 나왔죠. 그럼 가압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죠? 해당한다. 5번 채권은 진짜 채권이에요. 가장양도가 허위표시죠.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아까 이는 가장양도 전에 있었죠. 그래서 허위표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맞아요.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번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일단 유효죠. 유효. 다음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대로 유효잖아요. 그대로 유효니까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가 맞습니다.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아요. 3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거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대 노인 때 이게 도달된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과실 없이입니다. 과실 없이. 이게 감정평가사에 나왔죠. 그래서 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무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때 그때 공시동달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상 교육공인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이건 단속 규정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두는 걸 단속 규정. 직접 매매입니까?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니까 매매, 임대차, 교환 다 금지됩니다. 8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법에서 취소를 인정했으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2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후 나면 해취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나와요. 그래서 해제한 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유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취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3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에 난 경우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백선 이 지문은 모두 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해설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서 이 지문을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맞출 수 있게 해설 강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꼭 들으셔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110조 사기 강박을 좀 보겠습니다. 1항은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이죠. 자, 갑과 을이 매매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갑이 을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이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가 110조 1항입니다. 이 항은 다르죠.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근데 제3자는 병이 나오는데 병은 제3자죠.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습니다. 그럼 당한 을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 취소할 수 없죠.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우리 자기가 한 매매를 후회했습니다. 우리 병, 친구 병 한 명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 병, 너가 나를 사기했다 그래. 너가 나를 강박했다 그래. 그럼 을과 병이 짜면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갑이 손해보겠죠. 그래서 혹시 을과 병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을이 정말로 병에게 사기 당했어요. 사기 당했는데 상대방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병도 갑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죠. 그럼 상대방은 모르겠죠?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취소하고 못하고는 갑 상태에 달렸죠? 그럼 갑이 상소무라 우리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썩을 놈 병한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하지 않더라도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병이 갑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니죠. 대리인은 1항으로 가서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제3자가 아니죠.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대리인이 기망 강박하면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 갑이 알아야 됩니까? 갑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네, 8번에 4번으로 오세요. 제3자 사기 이후에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그럼 상할수 떠올라야 되죠. 상대방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 맞았습니다. 5번 대리인 기망 나와요. 그럼 아까 외웠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무조건 틀렸죠. 그래서 해보세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1항으로 가죠. 제3자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그럼 다시 5번 대리인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그래야 돼요. 선이라면 이것도 틀렸죠. 몰라도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9번 갑은 자신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소유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번은 124조 자기계약 상방대리입니다. 그럼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 다음 파란색 글씨가 자기계약이죠.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이게 자기계약이죠.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당사 쌍방대리 이게 쌍방대리 하지 못합니다. 그럼 허락이 있다면 둘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나
확정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됩니다. 네, 허체 오세요. 본인의 허락, 채무이행, 허체 이때는 예외적 허용됩니다. 여기서 자기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밤에 전화했거든요. 나 X 팔았는데 라고 전화해서요. 그러니까 갑이 어머 빨리 팔았네. 누가 샀는데? 내가.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저 이거죠. X를 매매했는데 시가 5억짜리입니다. 매도인은 을은 갑에게 매도할 권한 받았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 되는데 누가 샀다고요? 내가.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그럼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면 책임만 본인 갑이 지죠. 그럼 매도할 가격을 을이 정하고 매수할 가격도 을이 정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만약에 3억 정해버리면 이행은 갑과 을이 하는 거죠. 이렇게 본인에게 해가 될 게 뻔하니까 원칙하지 말한 거죠. 근데 허체의 때는 허용됩니다. 그럼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대리인 을은 갑을 위해서 매매했죠. 을이 갑을 위해서 누구랑 매매했죠? 자기랑. 이걸 자기계약 그래요. 이걸 한국말로 옮기는 게 다시 법조문 파란색 글씨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 자기와 법률행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자, 문제 1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다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을을 X금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이게 자기계약이죠. 그럼 체결할 수 있죠? 허체의 이때는 가능합니다. 자, 2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 연기해 줄 권한 있습니다. 3번. 을이 해지할 수는 없죠. 4번. 을이 대리행하기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 처리합니다. 그럼 숙권행위 처리는 이무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죠. 맞았습니다. 5번. 을이 한정우경 개시 심판받은 경우 그럼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성년우경 개시가 소멸하는 거죠. 10번은 대리인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잘 보세요. 복대리인, 자, 복 잡아요. 복자 받침이 기역자죠. 기역 다음에 뭡니까? 니은. 그럼 니은으로 바꿔요. 그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하며 본인을 대리합니다. 단 니은자 본인 이름이죠. 본인을 대리한다. 눈만 크게 뜨면 됩니다. 이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은 107조 비진리를 유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리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상할수 무효, 본인의 효력이 없다죠. 3번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여기까지 사설을 끊으세요. 그럼 대리인은 잔금 받을 권한이 있죠. 그럼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돈을 줬으니까 이미 의무가 소멸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무 소멸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했습니다. 4번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럼 4번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대리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5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깡패처럼 공동이 아니죠? 깡패 X 각자 본인을 대리합니다. 이렇게 1강의 10문제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시험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것도 알아야 학기까지 특강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여러분 또 2차 과목 중개사법 중요하죠. 이 체계도 특강을 공부하실 분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